공감과 소통 능력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바로 방송인 김원희 씨인데요. 이 김원희 씨가 새로운 프로그램에 이제 안방 마님이 됐다라고 합니다. MBN의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혼자 이제 단독 MC로 이제 정해졌고요. 김원희 씨가 이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이제 포부와 이제 느낌을 밝혔는데 최근에 당연했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게 된 일상을 보내고 있다라면서 이 코로나로 지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지혜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이제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오는 14일에 이제 첫 방송될 같이 들어요. 저거 오자가 아닙니다. 뭔가 뜻을 담고 있어요. 같이 들어요. 자, 예고편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되게 감추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제 동생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뇌를 다쳐서 좀 지금까지 무슨 이 사연이 있고 무슨 강연이길래 저렇게 아픈 과거까지 얘기하고 눈물 흘렸을까 궁금하시죠? 본 방송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7월 14일 날 방송이 됩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일단 김원희 씨가 MC로 했다는 점에서 많은 지금 또 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원희 씨 하면 뭐 여성 MC로 독보적 존재라고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연예인 탤런트로 데뷔를 한 거 아닙니까? 연기를 했었는데 본래 본인은 연기를 하면서 MC에 관심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능 PD가 한 번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년 후엔 방송환경이 바뀐다. 예전에 이제 본인이 그렇죠, MC 하기 옛날에. 전에 그때는 연기만 해갖고는 안 된다. 연기가 종합 엔터테이너가 돼야 되고 MC도 이제는 그 당시에는 전문 MC라든지 아니면 개그맨들의 MC를 많이 봤는데 그런 시대가 지나갈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한번 시작을 했다는 시작한 게 기쁜 우리 토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맞아요. 네. 거기서 처음 MC를 했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끌면서 헤이 헤이 헤이라는 거. 그다음에 놀러와 아주 유명했죠. 그리고 맛수다 만물상 이런 프로그램들 MC를 맡으면서 장수를 하게 만드는. 그래서 일부 그 설문조사 같은 데서는 여자 유재석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독보적인 MC계 여성. 그러니까 누리꾼이 뽑은 여자 유재석 1위, 호감 가는 준마테이너 스타 1위로 선정되는 등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는데 뭐 입담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 잘 아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정말 진행 매끄럽게 잘하고요. 재밌는 위트 있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MC로 그렇게 각인돼 있는 김원희 씨입니다. 김원희 씨가 진행했던 라디오도 정말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은데 제가. 그런데 이렇게 MC로서 국민 MC로서 큰 사랑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김원희 씨가 웃깁니다. 웃겨요? 처음에 이제 드라마 서울의 달에서 최민식 씨를 일편단심 좋아하는 호순이 역할로 등장해서 반짝 화제가 됐는데 그다음에 90년대 드라마에서 연기력 논란으로 뭐 그 장인비밀에서 인연왕후 이런 거 맡았는데 연기력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로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그다음에 2000년대 접어들어서 웃기는 걸로 뜬 거예요. 그래서 연기도 웃기는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예능에 나가니까 말도 웃기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능 제작진들 눈에 띄어서 예능 MC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고 그다음에 워낙 대중적으로 공감 가는 토크를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사생활 관리가 철저해서 이게 이 부침이 없고 무리를 빚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수하는 것 같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 했으니까 참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많을 거 아니에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것 중에 이제 그 진행 실수 레전드가 바로 그 의류 교환권을 의류 고환권으로 말씀하셨던. 그때 생방송이어서 편집이 안 됐죠? 그 여성 DJ가 좀 입에 담을 말은 아니고.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거 뭐 실수로 한 거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제가 이것도 좀 뼈 아픈 좀 그런 건데. 그러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조금 조기 축구의 아저씨가 뻥 찬 축구공을 제가 맞았어요. 그런 아픔이 있어서 제가 발음을 라디오 할 때도 제가 이제 오래 하면 피곤하면 이제 연기할 때도 여기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필이면 의류 교환권이라 그랬는데 그만 그것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남성분들이 좀 민망하셨겠네요. 벌써 20년, 강산 2번 바뀌었어. 20년 넘게 MC 활동, 그것도 남자 MC와 또 호흡을 맞춰봤을 텐데 김원희 씨가 꼽는 최고의
남자 MC 파트는 누굴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뭐 여러 명하고 이제 많이 하셨죠, 저분이. 그런데 이제 뭐 대표적인 분이 이제 신동엽, 유재석, 뭐 김용만 이런 분들인데. 쟁쟁하신 분들이네요. 지금 이제 그 김원희 씨가 이제 평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동엽 씨는 위트가 있다. 네. 또 유재석 씨는 동갑이고 상당히 편하다. 그리고 이제 김용만 씨는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양보를 많이 해준다라고 하면서 어차피 이 세 명 중에서 누군가를 갖다가 이 서열 1위로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지금 가장 그 호흡이 잘 맞고 하는 그 사람으로 바로 신동엽 씨를 꽂았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하고 동갑인 그 유재석 씨가 잘 안 맞는 게 아니라 이 일도 잘 맞고 편한 사람이 신동엽 씨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점수는 100점 만점에 99점을 주겠다 이렇게 네. 얘기했습니다. 참 3인 3색 유재석, 신동엽, 김용만 이 또 최고의 MC로서 3인 3색 이 매력도 있다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영자 씨가 이 김원희 씨를 최고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개그맨 이영자 씨는 진짜 뭐 개그계뿐 아니라 연예계에서도 큰 언니로 해서 다들 그 앞에 가면 절로 무릎을 꿇게 되는데 그런 이영자 씨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자기는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김원희 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유는 뭐냐면 봉사나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두 분이 그 어떤 거냐면 IT 어린이 심장병 돕기 모금 같은 데에 참석해서 인터뷰를 하면서 김원희 씨는 정말 티내지 않고 봉사활동을 하고 그다음 주변에 있는 많은 연예인들을 또 끌어모아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일을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원희 앞에만 서면 자기가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요. 사실 김원희 씨 하면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소리 없는 선행의 대표 주자입니다. 최진범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연예인들이 모여서 선한 일을 하는 모임이 있는데 따사모라 그러면 아, 그래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래서요. 이 모임이 있는데 이 모임에 김원희 씨가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김원희 씨 활동에 같이 같은 마음을 갖고 동참하시면 정준호 씨, 차태현 씨, 안재욱 씨, 지금 다 나오시네요, 저기. 예, 김정은 씨, 소유진 씨까지. 대박 사건이네요. 예, 저게 참 나오잖아요. 저분들이 함께 활동을 하는데 아까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IT의 심장병 어린이 돕기 네. 그리고 결식 이웃 돕기, 불이웃 돕기, 바자회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김원희 씨는 그런 얘기를 해요. 1992년도에 본인이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활동을 하면서 대중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본인이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이다 생각해서 따사모 활동을 수년간 활동을 하고 있고 이성미 씨라고 있잖아요. 네. 이성미 씨도 뭐라고 그랬냐면 김원희 씨가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본인도 IT 어린이 돕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대현 씨 있잖아요. 성대현 네네네. 씨 가수 출신. 가수, 네네.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원희 씨 무서운데 선행하는 모습을 보면요. 여자 션하면 또 우리 맞아요. 기부의 대명사 그분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자 션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봉사는 한두 번 일회성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긴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렇죠. 그 김원희 씨가 타인의 아픔을 안타까워하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2005년에 라디오 진행하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취자가 이제 사연을 보냈는데 자기가 대학 등록금을 모았는데 아버지 치료비로 써버려서 등록금이 다 없어져가지고 아유. 대학 등록을 못하게 됐다. 네. 그 사연을 보자마자 생방송 진행 중에 바로 폰뱅킹으로 등록금을 보내드린 거예요. 설마요, 진짜예요? 그래서 그 청취자분이 대학 등록 마감 직전에 등록이 된 거예요. 그 돈을 대박 사건. 보내줘가지고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럴 정도로 그 남의 아픈 사연을 그냥 이렇게 넘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기부도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봉사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봉사는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했다면 정말 네. 이거는 진정성이 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김원희 씨한테도 뭔가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던 적이 있다면서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김원희 씨가 이제 루머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편과의 루머였는데요. 김원희 씨는 2005년에 2살 연상의 사진 작가와 이제 결혼을 했죠. 아, 저분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뭐 탑스타들의 사진 작가로 잘 알려져 아, 있는 그래요? 저 분인데요. 연애만 15년을 했고 결혼한 지가 지금 15년 차니까 30년을 함께한 사이입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제 슬하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루머로 뭐 불임
불임설, 뭐 위장 결혼설, 이혼설 등 수많은 이제 루머에 시달리게 되고요. 김원희 씨가 이제 남편을 처음 만난 게 20살 때 남편이 길거리에서 이제 번호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난 두 사람인데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루머들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오윤선 교수님, 물론 극히 일부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왜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왜 아이가 없는 그 상황을 왜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해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저분이 그 유명인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루머를 만들어서 뭔가 던지게 된다면 뭐 그런 어떤 가학성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김원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 딩크족이 아니다. 딩크가 뭐냐면 더블 인컴 노 키즈라고 해서 둘이는 버는데 애가 없는 그런 어떤 그 팔리시를 어떤 그 주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위에 조카라든지 형제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사실은 이 아이를 그 갖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생각을 많이 해보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그 지금 현재 이 그 김원희 씨 같은 경우는 40살 후반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당장 임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서는 글쎄요 솔직하게 뭐 본인이 그런 그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뭐 무슨 불임설이니 뭐 위장 결혼설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정말 그 또 다른 그 폭력을 행사를 하는 그렇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람 사는 모양은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들의 기준으로 색안경 끼고 봐서 되겠어요? 이건 상처 주는 일이에요, 진짜. 그렇죠. 이제는 뭐 친자녀에게도 너 언제 결혼할 거야? 혹은 뭐 결혼할 때 애 언제 낳아 묻는 게 이제 예의가 안 맞거든요. 그렇죠. 근데 유난히 우리나라는 결혼과 남들의 결혼과 자녀에 관심이 많아서 제 딸이 30이 넘었는데 저한테 왜 둘째는 안 가졌냐고 얘기하면 그러니 김원희 씨 같은 유명인은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제발 연예인이나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사실 이 부부의 부부 금실은 이상 없잖아요, 지금. 이상 없습니다. 물론 싸우긴 잘 싸운다고. 그래요? 싸우면 대판 싸운다고 하는데 김원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주 이것도 좋은 하나의 그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가 없어 싸우고 나면 어색하다는 거예요, 두 사람. 왜냐하면 애라도 있으면 사실 애를 중심으로 해서 또 화해가 되는 경우도 네. 있거든요. 또 애를 시켜가지고 엄마한테 이렇게 전해 이런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 되니 싸울 때는 되게 싸우고 그리고 나서 금방 화해하고 잘 싸우는 것이 부부금슬의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MBN의 또 프로그램 맡게 돼서 반갑습니다.